인사드리겠습니다. JTBC 이성대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기자긴 한데 혹시 저희 뉴스 보시는 분 좀 많이 계신가요? 제가 매일같이 생방송 뉴스에 나오는데 비하인드 뉴스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비하인드 뉴스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없군요. 생방송으로 매일매일 생방송을 하는데 정작 생방송할 땐 빨간불만 보고 뉴스를 하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좀 떨리고 많이 좀 버벅거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미국은 왜 우리는 어떻게인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트럼프 정부 이후에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상당히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2가지 사진 혹시 다 기억 보신 적 있을까요? 지난해 7월 달 타임즈에 올라왔던 사진인데요.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암살의 위험에서 살아났고 곧바로 바이든이 사라졌죠. 날아갔죠. 사실상 지난해 7월 달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저런 그 장면 2가지가 앞으로의 미국과 또 전 세계의 10년 또는 지나온 10년의 어떤 역사를 규정짓는 뭔가 상징적인 사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국제 외교 관계, 미국의 대외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고립과 관여의 뭔가 반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립은 말 그대로 고립, 혼자 자기 방에 앉아서 고독을 즐기는 것이죠. 미국 우선주의, 멀로주의라고요. 5대 대통령인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 안에서만 살 테니까, 신대륙에서만 살 테니까 구대륙인 유럽이나 이런 곳에 있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너희들은 이렇게 오지 마. 우리도 너희들한테 간섭 안 하겠어. 이게 바로 고립주의였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미국의 국력이 늘어나니까 도저히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대륙 안에서만. 유럽 같은 데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간섭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정점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인 것이죠. 결국 미국이 개입을 해서 자유진영이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립, 그 다음에 2차 대전을 걸치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은 관여 정책으로 갔다. 다시 얘기를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만들고 세계 질서를 만들어 놔야 미국 스스로가 안전해지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결국 고립과 관여가 넘어갔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2010년대 들어서는 저 양반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다시 미국의 대외 전략이 고립 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가 지금 2번째 임기인 것이죠. 1기 때 2017년부터 4년 동안은 말 그대로 고립에 집중했어요.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집중을 했는데 지금부터, 올해부터는 고립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간섭을 하는, 관여를 하는 정책을 합쳤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2기는 고립과 관여의 하이브리드 시기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지금의 트럼프 시기는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미국 정책이다, 정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표어로, 캐치프레이즈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고 막 가슴 뛰게 하는 표현 같죠. 정작 미국인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미국 입장에서는 복음 같은, 말 그대로 마가복음 같은 이야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다지 복음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트럼프의 이 마가 정책 크게 2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안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따 이야기할 안보 문제,
돈을 내라라는 안보 문제인데, 일단 경제적으로는 관세죠. 자, 관세 쉽게 얘기하면은 관세라는 것은 보호무역의 가장 그 핵심이죠. 자, 보호무역은 또 고립주의 정책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트럼프는 이 관세라는 것이 자기가 볼 때 지난해 선거운동 때부터 계속 저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영어 사전에 있는 여러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 개인 생각이에요. 저런 얘기를 많이 선거 때부터 했었는데 그만큼 일기 때부터 관세를 얘기를 해왔어요. 다만 이제 일기 때는 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세를 썼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에도 뭔가 뭐 철강이라든지 몇 개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부여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유럽 모든 동맹 국가들한테도 다 무차별적인 관세, 품목도 모든 품목으로 다 확대를 하고 있죠. 관세를 더 확대시키는, 일기 때도 관세가 상징이었지만 지금 2기 정부에서도 관세가 고립과 관여가 합쳐진 그 하이브리드 특징의 또 핵심이 관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안보적으로는 트럼프 마가 정책의 핵심, 내 돈 내산 안보,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안보. 너네 나라를 지키고 싶으면 돈 내, 이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공짜로 지켜줬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지키고 싶으면 더 많은 돈을 내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트럼프 마가 전략의 외교안보 정책으로서의 전략적인 것이죠.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래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토 같은 경우에도 돈 안 내면 탈퇴하겠다. 뭐 예를 들어 유럽 사람들한테 러시아가 유럽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독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유럽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듣는 유럽 사람들은 막 머리가 쭈뼛 서겠죠. 뭐 침략해도 난 I don't care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돈 더 내라, 안 그러면 철수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참고로 그 이전 정부 청와대 취재 기자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도 트럼프 일기 때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확장 억지라는 게 뭐냐면 그 전략 폭격기나 그 중요한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괌 기지에서 우리나라로 가끔씩 넘어오는데 그 북한이 뭔가 도발을 했을 때,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비행기가 상공만 돌고 바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뭐 군산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착륙을 하면 다시 올라가는데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괌에서 한번 뜨면은 비원비가 한번 뜨면 막 30억 정도가 든다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돌아가면 30억 정도인데 한번 착륙했다 돌아가면 돈이 더 든다는 거죠. 몇 억이. 그거 아까워서 그냥 바로 돌아갔다라는 게 당시 청와대 사람들의 뭐 이야기였습니다. 트럼프는 한반도 평화보다는 돈이 아까워서 착륙시키고 싶으면 그거 한국에 돈 내라 뭐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미국은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고립주의와 관여를 합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더 강화하고 있다. 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와 좀 더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어울릴 수 있는 주제가 지금부터인 것인데요. 그럼 트럼프의 이 마가복음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이제 우리나라와 연관이 되는 지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대표적인 사진이죠.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이런 스타일의 집회에서 이런 성조기가 안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자, 성조기가 나와야 사실상 이제 뉴 노멀인 거고요. 성조기가 없으면 좀 뭔가 심심한 느낌이죠. 왜 없지?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집회에서든지요. 주로 탄핵을 반대하는 어떤 좀 그 보수적인 집회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되게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 마가가 좀 더 정치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고 논리적으로 어떤 그 정치적인 그 개념화된 게 바로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면 트럼프 이름을 따서 트럼피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핵심은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포용이나 협치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정치라고 하면은 포용하는 것, 우리 편을 만드는 것, 또는 우리 편이 안 되더라도 그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나를 욕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정치의 본령이었다면, 트럼프가 들어서부터는
너 우리 편 아니어도 돼. 우리 편, 기존에 있는 우리 편만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욕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 수단적인 것으로는 뭡니까? 그래서 팬덤 정치가 대표적인 것이죠. 팬덤을 활용해 가지고 이른바 좌표를 찍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 많이 익숙한 얘기들이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또 정치적인 문법을 파괴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마이크를 들고 막 소수자를 공격한다거나 뭐 막말을 한다거나,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역 감정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매장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최근 들어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정치권에서 계엄이 성공했으면 죽었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여당 대표가 하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방송에 잡혔죠. 상식적으로 그동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고, 많은 그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게 뭐가 문제냐, 사과를 하지 않고 있죠. 이게 바로 이런 식의 어떤 트럼피즘이 우리나라로 와서 한국화되고 있는 모습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부정선거나 저런 것들은 워낙 대표적인 어떤 그 정책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마가의 한국화의 대표적인 또 상징적인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사진, 저게 언제 사진이냐, 왼쪽 그 4월 11일이죠. 그 파면 직후에 이제 관저를 떠날 때 사진입니다. 지지자가 빨간 모자를 줬는데요. 혹시 글씨 잘 보이시나요? 저기 글씨가 뭐라고 써 있느냐면 Make Korea Great Again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에서 그 G를 K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쓴 저 모자를 그대로 코리아로만 바꾼 저 모자를 지지자가 선물했는데, 이 두 가지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 안에 트럼피즘, 저 마가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내 극우 세력을 더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부정선거 주장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계엄은 뭐 하나님의 뜻이었다거나, 또는 불법 계엄이 아니라 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칭이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말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뿌리가 트럼프 주위에서 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도와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뭐 항공모함도 보내고, 또 본인이 직접 올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 체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벌써 9월 달에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으로 뉴욕에 가면 체포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유튜브에는요. 여전히 극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보시면 너무 비슷한 흐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미 트럼프는 수백 번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왔는데, 우리나라 이른바 극우 세력들은 계속 사전투표가 부정투표가 될 수 있다고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16 의사당 폭동 유명하죠. 뭐 미국 얘기할 게 없는데요. 우리나라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너무나 빼박처럼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나 마가주의, 트럼피즘이 이민자 혐오나 비주류를 막 공격하는, 그다음에 백인 중심으로 가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노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죠. 이민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도 현재로서는 주류 정치권에서 큰 어떤 배타적인 타자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늘 상대방을 혐오하고 배제할 때, 차별할 때 썼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분단이죠. 분단. 빨갱이. 미국의 이민자나 저런 그 혐오에 우리나라와 치환이 된 것은 바로 빨갱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계엄할 때 반국가 세력 척결 얘기했을 때 바로 그 반국가 세력이 딱 거기에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가 정책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제적으로 관세 협상이나 안보적으로
방위비 부담금을 늘려달라는 것을 얼마나 잘 막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리죠. 자, 저런 트럼피즘이 우리나라의 어떤 극우 세력 확장에 뭔가 기름처럼 불쏘시개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약간 뭐 결국에는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결국에는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이거 뭐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양극화를 완화하는 노력 필요하다. 아까 그 박태웅 의장님 말씀해주셨지만 그 마셜 맥루한이 미디어는 메시지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매스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은 뭐 저희 같은 뭐 기존의 방송사가 아니라 유튜브다. 이미 유튜브로 정치 권력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디어 양극화, 유튜브로에서 파생되는 저 미디어 양극화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팬덤 문화, 그렇죠. 건강한 팬덤 문화. 그냥 생일에 플래카드 걸어주고 이렇게 선물 보내주는 거에서만 멈추면 딱 좋을 텐데 다른 스타, 다른 정치인을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문화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것 같고요.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수업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정말 우리 민주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리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말은 여기서 마치고요. 끝으로 JTBC 뉴스 한번 많이 봐주시고 비하인드 뉴스도 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